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상크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26년 1월 12일이에요. 1월 이제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6년. 자, 생명과학 1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줄여서 상크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크스 이제 어떻게 구성됩니까? 뭐 이게 27 버전이 새로 나오나요? 아니면 리뉴얼 되나요? 물어봤는데 그대로 26 버전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연도를 좀 뺐어요. 상크스. 자, 요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몇 가지 변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올해 상크스,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은 26년 1월 초예요. 자, 올해 상크스 강의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 2026 버전 강의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대부분 유지합니다. 근데 추가되는 게 좀 있어요. 뭐가 추가될까? 문제에서 26학년도 기출이 있거든요. 즉 25년에 봤었던 6월 모평, 9월 모평, 11월 수능 그것 중에 추론용 풀이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세부적으로 더 보면 강의에서 스킬 부분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스킬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신규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6학년도 기출 즉 25년 6모, 25년 6월에 본 6모, 25년 9월에 본 9모, 25년 11월에 본 본수능 그 문제들 풀이만 매달은 끝부분에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정도 변화이기 때문에 뭐 리뉴얼이니 신규 2027이니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유형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 현행 수능 시스템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교과서 그대로, 문제 유형 그대로, 평가원 그대로. 문제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난이도만 들락날락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26 버전 상크스가 너무나 완성도 있게 잘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자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죠? 문제만 신규 추가. 자, 교재에 그럼 이것도 담겨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26학년도 기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포함된 스킬편에 기출 정보표가 있습니다. 즉, 막전이 문제가 요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다인자 문제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 문제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추론용 7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문제별 분배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도 표를 내가 신규로 좀 작성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알겠죠? 요런 표가 신규로 들어갈 거고 문제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26학년도 기출 신규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더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26 버전의 상크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로 그냥 수강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그래도 들어간 것들이 좀 있는데 현재 26년 1월 현재 26 교재가 좀 재고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1월 말쯤이면 이게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자,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요 기출 정보표와 신규 문제가 들어간 교재로 인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월 정도부터는 요게 들어간 교재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재로 쭉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기존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DF로 제공합니다. 기출표와 문제 PDF로 제공합니다. 알겠지? 자, 구체적으로 요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신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이 흥분 전도 속도와 막전이 단원이 있거든. 스킬 강의가 있고 문제 강의가 있어. 이거 26 버전 그대로야. 거기다가 요번에 신규 문제가 있단 말이지. 요거를 매달은 끝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파란색 글씨로. 군수축이 다 마찬가지. 복대립이 다 마찬가지. 가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PDF 파일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강의 오른쪽에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열어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출정보표. 그다음에 요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육청 문제를 내가 추가로 줘요. 정리해 놓은 거. 단원별로. 그거 있고. 요런 게 이게 신규 문제야. A4 용지 접어놓은 거 같은 그림이야. 요거 눌러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 알겠지? 그러나 교재가 이제 다 재고 소진되고 새롭게 찍는 교재를 아마 2월 초부터 받아보는 친구들은
요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다운 안 받아도 되고. 알겠지? 자, 그 정도가 요번 상크스 변화다. 됐지? 자, 이번 지금 요거 좀 기출표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크게 보면 요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전까지는 요거만 돼 있는데 2, 6학년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문제도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26 6월 평가원 13번 24% 정답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그게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상크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강의인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는 26년에 나온 상크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약간 달라졌다 그 얘기 한 거고 지금부터 상크스가 어떤 강의인지를 설명을 좀 할게요. 선생님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섬기환과 스기환은 리뉴얼 돼가지고 다 올라가 있고요. 개념형 모의고사도 있고 상크스가 26 버전이지만 있습니다. 이제 요거 띄고 이제 내가 요거 조금 더 다듬어서 올릴 거야. 자, 요게 이제 되는데 보통 이걸 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벌써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기존 26 버전 강의 수강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라 상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점이 왔어. 자, 생명과학 1 수능 대비해서 양대 축은 개념 강의야. 섬기환이나 스기환. 또 하나 축은 상크스야. 추론용 7문제를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스킬 강의다 이런 얘기야. 매우 중요합니다. 요 두 개가 다야. 뒤에는 그냥 복습용 강의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 모의고사라고 하는 첫 번째 정규 강의 트랙과 모의고사 트랙 2트랙으로 가잖아. 2트랙. 개념용 모의고사 나왔고 자, 상크스와 동시에 나오는 게 16 모의고사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나오는 게 뒤이어서 나오는 게 추론용 모의고사. 이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상크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약간 변화된 지점이 있습니다. 왜? 지난번 25년 11월에 봤던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능 대비를 할지 그 전략을 내가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소위 그 캐스트를 쫄지 마 라고 하는 캐스트도 올리고 수능 총평했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 상크스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2, 6학년도 생명과학원 수능 분석, 즉 25년 11월에 봤던 수능 생명과학원이 첫 번째, 문제 유형과 구성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즉 개념형 13문제, 추론용 7문제.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유형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크스를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수능 생명과학원 역사상 최고난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20여 년간 수능 지켜봤는데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개념형 13문제도 어려웠고 추론용도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하여간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고. 수능을 망했느니 뭐 요번 이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느니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최고난도가 됐건 초고난도가 됐건 아니면 중난도가 됐건 쉽건 수능은 어쨌거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은 4% 정해져 있고요. 2등급까지 11% 정해져 있고요. 등급 요고 구성원의 비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어려워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낸 것뿐이지 대박친 친구들도 많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4%, 즉 100명 있다 그러면 4명은 1등급이 나온다고. 아무리 쉬워도 100명 중에 4명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졌다고 여러분들이 괜히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이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시험 전략을 찍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은 말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왜?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내가 강조를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도 찍고 다 했지만. 표를 잠깐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상크스 본 강의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해요. 왜? 지난번 수능 후기를 보니까 선생님 저 개념형만 공부했는데 2등급 나왔어요. 그런 애들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 저는 가계도 돌연변까지 정말 잘했고 9월 모평 1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4등급 나왔어요. 그런 애들도 많고. 그 차이가 뭐야? 전략 차이라고. 알겠지? 오리엔테이션 요거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사 수능, 2호 수능, 26 수능 비교할게 생명과학원. 이 2사 수능은 쉬웠어.
2호 수능은 적절하게 어려웠고 2, 6 수능은 역사상 최고 난도로 어려웠어. 50점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 서울대에서는 표준 점수 반영해. 이땐 69점, 이땐 70점, 이땐 74점. 쉬우면 쉬운 대로 뚝 떨어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대박 난다니까, 표점이. 등급도 볼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등급인데 쉬웠을 때 1등급이 47인데 적절했을 때 45. 어려웠던 지난번 수능은 42점이라는 얘기야. 42점이 뭐야? 8점 깎이는 건데 최고난도 가계도 돌연변이를 날려도 거기다 추가로 2점짜리 하나 더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이 42, 42, 38 돼요. 38은 12점이니까 2점짜리 극단적으로 6문제 날려도 2등급이 나오는 거고 어려운 3점짜리 4문제 날라가도 틀려도 2등급이 된다는 얘기고 3등급은 무려 34점까지 떨어집니다. 비교가 안 되죠. 34점은 뭐예요? 개념형 정말 쉬운 개념형 열세 문제만 잡아도 나오는 점수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쫄지 말라고 내가 계속 목이 터져라 1년 내내 강조할 거야. 전략을 잘 세워라. 정신 바짝 차려라. 백분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부분 대학교 서울대 빼놓고는 다 백분위 반영해. 원점수 47일 때 96, 98, 100이라고. 놀라운 점은 원점수 44, 즉 3점짜리 2개가 날라가서 6점 마이너스 돼서 44야. 백분위가 93인데 쉬웠을 때는 어려웠을 때 99라고. 백분위 99면 최상위권 의대, 최상위권 공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 만점이랑.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려워도 쫄지 마라.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수능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그럼 2출 수능도 지난번 2, 6 수능처럼 어렵게 나올 것이냐? 몰라요. 누구도 예측 안 됩니다. 지난번 2, 6 수능이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알겠죠? 다가올 26년 11월에 볼 2, 7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마 난이도를 낮추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지난번에 과탐 8과목 중에 유일하게 생명과학 원만 탁 튀면서 어려웠거든. 그럼 욕을 많이 먹었을 거야. 쉽게 낼 가능성이 있는데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알겠지? 자, 어렵게 냈을 때가 문제야. 쉽게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 실력으로 그냥 꾸준히 보면 돼. 어렵게 나왔을 때 뒤죽박죽 난리가 난다고. 그거를 연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년 동안 학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또는 모의고사 시험도 마찬가지야. 모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개념형 열세 문제 있지. 이건 우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지난번 2, 6 수능에서 개념형 열세 문제에서 애들이 몇 개 틀렸어. 공부 좀 했던 친구들도. 왜 틀렸을까? 그 친구들이 마음이 급했던 거야. 평상시 개념형 열세 문제를 내가 6분, 7분 내에 다 풀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풀리네? 긴장하고 당황해서 거기서 무너진 거야. 그래서 추론형도 무너진 거고 연쇄 도민으로 무너져서 거의 1등급 나온 애들이 4등급, 5등급 한 애들도 있었더라고. 알겠어? 그런데 난 추론형 아예 공부 안 했어요, 선생님. 섬기안만 들었어요. 개념형만 잡으려고요. 개념형 열세 문제를 20분 동안 풀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오히려 3등급, 2등급이 나왔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난이도. 무조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려고 해라. 풀다가 난이도가 높아? 그럼 시간을 더 확보하더라도 풀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재수, 직행. 알겠지? 좀 세게 얘기했다. 자, 이건 근데 섬기 안에서 다 다루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상크스니까 추론형이야. 추론형 7문제인데 만약에 2, 4 수능처럼 쉽게 나왔다 그러면 추론형 7문제 중에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춰야 돼. 딱 한 문제 빼놓고 다 맞춰야 47점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다계도나 되뇌미 중에 되뇌미 하나 날리고 나머지 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2, 6 수능처럼 매우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3점짜리 2개, 2점짜리 하나 날려도 1등급이 42점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추론용 7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목표하는 등급이 있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학습 양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나의 학습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봐가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나는 개념력만 일단 집중할 거야. 그것만 집중해도 되고 3등급 목표라 그러면 2등급, 1등급 목표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돌연변이 가기도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거 비중을 조금 낮추는 나머지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선택과 집중 때문에 선생님 저는 가계도 돌연변이 상크스에 있는 가계도 돌연변이는 아예 공부 안 할래요. 아, 그건 위험합니다. 2등급, 1등급 목표를 했을 때 그거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야. 이사수능부터 보여준 거라고. 47점이라 그랬잖아. 알겠어? 가계도 돌연변이 중에 하나는 틀려도 되지만 나머지 또 하나 틀려버리는 순간 2등급이 되고 100분위가 우수 밑으로 미끄러져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다 하라는 얘기야. 2등급 이상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능 2등급 이상 목표로 한다 그러면 가계도 돌연변이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문제를 딱 봤는데 요번에 이거 되게 쉬운데? 이게 미쳤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 판단이 가능한 능력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야. 쭉 풀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 복대립 여러 가지 유전과 가계도 그리고 돌연변이 세 문제만 어려울 수도 있어. 또는 막전이 무지 어렵고 가계도 돌연변이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막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가계도 어려운데 돌연변이 쉽게 될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야. 개념형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전반적인 난이도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요번 수능이 쉽다 그러면 끝까지 잡으러 가야 되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시간 분배할 때 가계도 돌연변이 내가 찍어버릴 거야. 그렇게 시험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체로 공부를 해야 되지.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또 문제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막전이 문제 내가 자신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어려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복대립 여러 가지 유전이 내가 여태까지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는 너무 쉽네? 너무 어렵네? 잡으러 갈지 아니면 건너뛸지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체를 일단 기본은 공부를 해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 이후에 선별하는 시험에서의 전술 같은 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키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연습을 해야지. 여름 이후에 모의고사 훈련할 때. 내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제공해 줄 거야. 단계별 모의고사도 줄 거고 여러 난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쉬워, 이건 어려워, 나의 목표는 뭐야? 그거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능력을 하반기에 키우면 돼. 근데 일단 지금은 다 공부를 해둬라 이거지. 추론용에 대해서. 기본 정도 수준까지는. 기본 이상은. 됐습니까? 요 추론용에 대해서 쭉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상크스입니다. 이해되겠지? 일단 수능 2등급 이상 목표입니다. 3등급 정도 목표라 그러면 섬기환만 열심히 듣고 나중에 모의고사 좀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추론용 7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를 위한 스킬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바로 상크스입니다. 물론 섬계환, 스계환에도 스킬이 있는데 그건 기본형 스킬, 귀염둥이. 여기서는 아주 모든 내용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심화까지 다. 스킬 집중 강의. 알겠지? 전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됐지, 스킬을. 그리고 전략, 전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됐지. 시험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하반기 모의고사에 내가 자세히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엔 스킬이 뭔지 좀 설명 좀 할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이것도. 자, 수능 고난도 추론용 문제가 있는데 그거 풀이하는 방법이 바로 스킬이라고 보면 되고 복잡한 논리 과정을 단축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정말 예전에 고2 때가 됐건 고3 때 처음이 됐건 유전 문제, 가계도 같은 거 풀어봤을 거야. 시간이 많이 걸렸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7문제가 쫙 깔려가지고 이거를 한 20여 분 만에 풀어야 되는 게 추론용을 위한 그 시간이거든요. 가계도 같은 거 5분 내에 풀어야 된다고. 근데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거 하나 푸는데 30분 1시간씩 걸려요. 미쳐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스킬을 공부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논리 과정을 단축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야 30분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되고 C, D, D에서 E가 되는 이런 여러 다단계 논리 구조가 보통 추론용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내가 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알려줄 거야. 이걸 싹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A 조건이 딱 제시되는 순간 E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곧바로 넘어가니까 논리가 단축돼서 시간이 확 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스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킬은 논리 과정을 단축하는 과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써놨지만 암기보다는 이해가 우선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켜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일부 학생들이 오해를 한다라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오해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내가 선생님이 백호 내가 쭉 알려주고 야 이건 이제 다 외워졌지? 문제 이렇게 적용해. 문제 적용할 때 내가 암기해서 그냥 막 풀어버리거든. 그럼 달달달 스킬을 다 암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수능 문제가 언제나 조금씩 변형이 되고 신유형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A를 주고 2를 나오는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나오다가 갑자기 올해는 A가 안 나오고 B를 줬네. 오히려 논리가 짧아졌어. 그런데 애들이 이걸 당황을 해. A는 곧 2다라고 암기했던 애들 이거 못 푼다고. 오히려 더 쉬워졌는데. 근데 원리를 이해했던 애들은 A에서 B가 되는 거야. B 기억나. 그럼 B에서부터 2로 넘어가는 걸 탁 풀어버리겠지. 또는 신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신유형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알파가 있었다고 쳐봐. 문제에서 준다고 알파는 A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줘요. 오케이? 그래놓고선 알파 요거를 주고선 물어본다고. 그럼 문제에서 이걸 조건을 읽고 알파는 A가 되는 거구나. 그럼 A를 보면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했던 애들은 이거 당황을 해버려서 못 푼다고. 또는 A' 살짝 변형을 줘요. 그럼 B' 가고 C', D', E'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암기만 했던 애들은 이걸 못한다고. 이해를 하라고. 이해. 알겠지? 그래서 스킬은 이해가 우선이다. 이걸 강조를 좀 합니다. 알겠지? 됐고. 자, 여기까지 이제 스킬 설명까지 다 했고 이걸 집중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상크스 강의는 일단 엉뚱한 거 하지 않습니다. 평가원 기출 추론형 문제 기반해서 완벽한 스킬을 다 준비를 했고 진짜 상크스 강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강의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쭉 따라오면 되고 평가원 기출 기반으로 개정전 7개년, 개정 후 6개년 아주 오래됐죠. 16가지로 유형별로 다 스킬을 단원별로 전개를 해놨습니다. 단계별 유형별로 해놓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알겠지? 아무리 어려워도 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면 다 풀어낼 수 있게끔 다 해줬어요. 이해를 다 시켜줄 거야. 또 이 걱정하는 친구들 있어? 섬계환이나 스계환에 있는 스킬과는 겹치나요? 겹쳐요. 섬계환이나 스계환의 기본 스킬이 있거든요. 한 30% 정도 해당되는 스킬이야. 요거를 상크스 처음에 다 넣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알겠어?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가지고 더 깊이 있는 것까지 최고 심화까지 다 설명해 주는 게 상크스 스킬이다 보면 되고. 자, 스킬만 설명하느냐? 아닙니다. 문제 진짜 많아요.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에 추론용 기출이 222문제거든?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풀이를 다 합니다. 내가. 알겠지? 이혼 있고 오늘 막전이 근수축 문제풀이도 내가 시작할 거야. 알겠지? 신규 문제로. 그런 거 다 해준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봐. 선생님 상크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기출문제집 따로 구입해서 풀어야 되나요? 굳이 안 그래도 돼. 선생님 여기 교재 있어. 여기 본교재가 있고 여기 문제편이 있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해설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스킬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편이 있는데 이 문제편이 전부 다 추론용 기출문제라고. 알겠어? 또 하나 섬계환의 개념형 기출문제도 있어. 알겠지? 물론 거기에 약간의 기본형 추론 문제들도 좀 있긴 해. 여기랑 겹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섬계환 문제편과 상크스 문제편 두 개 합치면 모든 기출 문제가 다 있는 거야. 이것만 반복해서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자, 상크스 스킬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막정이부터 근수축, 혈액
혈액 지난번에 수능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혈액형. 그다음에 핵형 분석, 감수 분열 매칭. 매칭이 되게 복잡해.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 복들이 다인자가 어려워서 2개를 해놨고 가계도 진짜 양이 많아 4개. 그다음에 돌연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나 더. 심화 스킬들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심화 스킬이라고 내가 이제 교재에다 표시를 해놨고 강의할 때 내가 강조해 줄 텐데 요거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너무 올드해. 출제 가능성이 낮은 유형들을 뽑아 놓은 겁니다. 교재에다 표시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내가 완벽하게 이 만점 받아야지. 나는 확실하게 1등급 아니면 안 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건너뛰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2등급 이상 목표, 섬기한, 스기한, 개념학습은 1회 이상 했어야 되는 학생. 뭐 EBS나 다른 강의가 다른 선생님 강의가 됐건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스킬 공부할 수준 돼. 그래서 요거 개념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N수생들 중에 작년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받았다 그러면 곧바로 상크스 넘어가도 됩니다. 섬기한, 스기한은 건너뛰어도 돼요. 알겠죠? 됐고. 자, 상크스 교재, 주교재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4권 한 세트. 스킬편, 문제편, 해설지 있고 미니 스킬북 있습니다. 자, 부교재가 또 있어요. 부교재. 16 모의고사 요거 반드시 병행하세요. 개념용 모의고사 먼저 병행, 그 다음에 16 모의고사 병행. 부교재로 추론용 모의고사도 잠시 후에 나올 텐데 한 2월 정도에 나올 텐데 그것도 있고요. 알겠어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이 OT 따로 찍을 텐데 올해 16 모의고사 3회가 무료로 추가됩니다. 추론용 모의고사도 지난번 전년도에 36회인데 올해 4회가 무료로 추가될 거야. 알겠지? 요거 병행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16모고랑 추론용 모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제공 문제 엄청 많다. 뭐 볼 것도 없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스킬만 하는 거 아니야. 예시도 있고 예제도 있고 문제편에 220문제, 222문제 기출도 있고 부교재들 16모고, 추론용 모고, 추가 교육충 문제 엄청 많습니다. 원 없이 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추천학습 기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질문 많이 해서 다 한 거야. 섬기환, 스교환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 해라. 올해 수능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때까지 완료해. 선생님 저는 3등급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를 6월까지 해도 되고 2등급 이상 그러면 여기. 그리고 상크스 들어주시면 되는데 상크스는 분량이 많고 어려워서 한 3개월은 걸려. 4월 말까지. 빨리 하면 좋지. 벌써 끝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주 잘했어. 이때까지 해주면 좋겠고 못해도 6모 전에 5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아마 1학기 이제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때까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상크스 2회도 7월이나 8월까지 9모 전 8월 말까지 또는 상크스 2회도 어렵다 그러면 올바원 6월 모평 이후에 나오는데 그 올바원을 수강해도 되고 알겠지? 이것도 스킬 모아놓은 강의야. 자, 모의고사도 병행하라 그랬지. 개념형 모의고사. 내가 섬기한 스기한 하면서 이거 계속 강조했는데 만약에 내가 고2 때 개념 공부 잘해서 내인 성적 잘 나왔다 그러면 개념형 모의고사를 섬기한이나 스기한 중간부터 해도 됩니다. 오케이? 예. 하여간 그렇고 가급적이면 끝나면서 상크스와 함께 개념형 모의고사를 병행하세요. 상크스는 스킬, 추론용만 다루잖아. 개념이 구멍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이걸 계속 병행해 주시고 분량 되게 많아요. 자, 이거를 쭉 해가지고 상크스 중간 정도까지 한 달이나 2달 정도까지 다 끝내세요. 2달 정도 기간 동안. 상크스 총 3개월 정도 지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1~2달 정도는 16 모의고사로 이제 요 개념모 끝내고 넘어오면 됩니다. 이거로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6 모의고사는 상크스 중간 정도부터 여러 가지 유전 정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크스 1회도 끝날 때 16 모고 같이 끝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크스 2회독이랑 올바원 하면서 추론용 모의고사. 이건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쭉 해가지고 한 9월 정도까지 계속 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또 있습니다. 18 모의고사가 이때 나옵니다. 그럼 이 18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를 이때부터 같이 병행해 주면 돼요. 상크스 2회독이랑 올바운 할 때.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해 줍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병행 정말 중요하다. 이거 효과 좋다. 단계별 모의고사들. 자, 교재 4권 한 세트. 여기다가 얘기한 것처럼 16 모의고사. 자, 그리고 또는 추론용 모의고사. 이런 거 병행해 주면 되는 거고. 교재 내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아까 말한 기출표.
그래서 2, 6학년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스킬을 내가 설명한다는 얘기야.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심화들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건 표시해놨다. 자, 예시와 예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안에서도 간단한 문제들 계속 풀 수 있게 연습해 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매너는 끝나면 패스트 스킬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편의 기출문제들 여기에 이제 이게 몇 년도 무슨 문제였고 정답률 이런 거 다 표시해 놨습니다. 정답 해설 이렇게 돼 있고. 알겠지? 그리고 미니 스킬북 있습니다. 섬기안이나 스기안에 썼던 서브노트와 비슷한 컨셉이에요. 복습하라고. 수업 보교재로. 그리고 여기에 본 스킬편에 있었던 예시 예제의 해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교육총 문제도 추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육총 문제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요거 문제 더 풀고 싶으면 요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상크스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